네, 마지막 순서인 토론 한번 토론이라기보다는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분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두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공통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으로 이 유능한 청년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금 그러면 이제 각각 함께 하고 계시는 크루 분들이 이제 각 대표님들과 함께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정착을 하시면서 그런 함께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큰 계기? 뭐 그런 것들, 어떤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이지연 대표님부터. 사실 저는 정착하라고 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18명 남은 친구들한테도 왜 남아? 남지 마. 여기서 니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랬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끌어들이려는 시도 자체가 되게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지역에서 사는 게 너무 좋고 재밌고, 내가 농부인 게 좋은 애예요. 자랑스럽고. 그래서 얘네한테 굳이 나 좋으니까 너도 해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얼마만큼 멋있고 재미나게 사는지만 저는 보여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역의 입장도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지역들이, 농촌 지역들이나 지방 소멸된 지역들이 자꾸 도시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놓을게, 우리 이런 거 돈 줄게, 너네 와. 그러니까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이덴티티가 뭔지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잘 스토리텔링하고, 그 스토리텔링 안에서 그거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잘 보여주면, 아, 저 지역 가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삶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마케팅만 잘하면 되는 거지, 유도를 할 필요는 저는 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굳이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계산의 경우에는 그런 거죠. 되게 정적이고 사람이 정말 없고 진짜 조용하고 자연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계산은 이렇게 살 수 있어만 충분히 설명되면은 저절로 올 거고, 그렇게 와야지 내가 왔을 때 만족감이 높지. 야, 너 이거 하면 너 이거 해줄게 했을 때 그 해줄게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기당했네 이러면서 다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내 장점을 잘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한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18분한테는 굉장히 대표님이 멋있어 보였나 봐요. 아주 제가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했죠. 네. 여기 대표님. 저는 예전에는 이거를 기술 기반으로 좀 더 기술을 잘 개발을 하고 선진화된 산업을 그 회사의 어떤 기술을 접할 수 있게끔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솔직한 요즘에 드는 생각으로는 유능한 청년층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농촌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만 해서 남기고, 정말로 도심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나 직종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유능한 청년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비책이라는 것은 따로 없는 것 같고, 대표님의 말씀처럼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올 수 있게끔 해야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지금도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루트스퀘어에 문화적인 요소들도 많이 채워 넣으시고, 아무래도 좀 청년들 일자리와 함께 문화, 주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민하신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전태병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발표에서도 무려 학생 때부터 실물 경제에 관한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좀 생산자, 공급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점이 이 범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구나 감명이 깊었는데요. 기후 위기, 뭐 세계 정치, 전쟁, 뭐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이슈들이 사실 이렇게 그냥 일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까지 이렇게 피부로 체감될 만큼 급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연동해서 국가의 식량 안보나 어떤 먹거리의 자급자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도 최근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만나 CA는 직접 생산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솔루션을 해외에 보급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또 회사의 미션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시기에 좀 어떤 전략을 좀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 남자들이 아무리 많고 내가 저 삶을 추구하겠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국엔 와이프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삶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농업이나 농촌 생활의 환경도 내가 아무리 저기에 가면 지금과 같은 소득 수준 아니면 그것보다 약간 나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어 라고 해도 반대에 부딪힐 것이 되게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작정 농촌으로 와라. 농업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해 줄 테니까 돈을 잘 벌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농업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기술에 대한 교육, 그리고 농업의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루스케어라는 공간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자꾸 축적되고 누적되어야 사람들의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이고, 단 한순간에 사람의 결정이 바뀌지는 못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교육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현재는 국내에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이런 식량 안보 같은 게 좀 수요가 높아져서 사실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오히려 되게 원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위기를 겪으셨다는 점이 좀 놀라웠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좀 성과를 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최근에는 다시 해외 영업을 나갈 수 있으니까 성과를 보이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코로나 전에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컨테이너를 한 대 가득 채워서 보내면 250만 원 정도면 보냈어요. 200에서 250만 원. 근데 지금은 2,600만 원에서 환율이 올라서 2,80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내렸을 수도 있는데 환율이 또 올라서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운송비가 10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수출도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물가는 더 오르고 있고, 미국 내에서 석유값 올랐고 컨테이너 운송비, 해외에서 오는 운송비 가격이 오르니까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마땅한 솔루션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복합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현지화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저희도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센서와 장비들을 제작을 해서 팔기만 하면 되는데 반도체 난 때문에 내년 1월, 2월까지 생산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풀기에 쉬운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니즈들이나 저희 상대로 굉장히 많은 요청들은 오는데 저희가 다 대응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들이 좀 나아지면 확실히 솔루션이 단단히 그 사이에 구축이 되어 계시니까 좀 미션으로 하시는 식량 자급이나 안보 같은 것들을 좀 글로벌하게 펼칠 수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지연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 이 최근에 하셨던 인터뷰 중에서 귀촌을 했을 때 농업을 해야만 지자체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한계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었는데, 저도 사실은 제 막연하게 귀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삶의 기반이 농업이 되어야 된다는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실제로
그 농촌 지역에 이제 어떤 청년들이 필요로 한지, 그리고 또 뭐 정책적인 지원이 어떤 것들이 정말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농촌에 필요한 청년군은 없고 농촌에 사실 농사 지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다만 그 농촌에 살고 싶어하는 농사를 짓지 않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고 요즘 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 지원했던 청년들의 80% 이상이 농업과 관련 없는 청년들이 오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은 친구들도 4명 빼고는 전부 다 다른 직종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농촌이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필요한 청년들보다는 사실 그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친구들이 떠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둬야 되는데, 농촌이라는 공간이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던 거예요. 농부 관심 없는 애가 농촌에 와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런 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뭐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청년들 대폭발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막 집을 다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청년한테 줄 수 있는 주택조차 농업인만을 위한 주택들이었던 거예요. 농업인만을 위한 그 어떤 뭐 100만 원 단위의 돈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지금 지자체들도 막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농사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직종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사실 그러면 농촌에 없는 이런 우리의 갈급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것 같고, 되게 신기한 게 문화적인 거는 2명만 모이면은 종류가 5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명이 모이면 2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5개가 넘어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즐거운 일들이 생기다 보면 또 우리가 너 꼭 들어와 라고 안 해도 더 좋은 친구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그 줌으로 질문 들어온 거를 전태병 대표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맞나요? 아, 이쪽. 네네. 그 아까 진천군이 그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인구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고용 창출이나 농업이 활성화되거나 고도화되는 이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들이 만나 CA 또는 그 일대의 어떤 농업이 고도화되는 부분과 좀 연관이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걸 농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먹고 있는 음식들, 과자, 그리고 소스류들의 뒷면을 보면 충북 진천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식품 산업의 발전이 진천군의 인구 성장을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CJ 대한통운이나 CU 물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인구 성장에 많은 부분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농업이라고 하는 농업 경작 행위만 가지고는 인구 성장에 기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도 관련된 산업에서의 전방 산업이랑 후방 산업 관련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산업들의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군에서의 그 뭐 혁신도시나 주거 문제를 선제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놓고서 산업 단지나 사람들을 유치를 하니까 사람들도 오기 훨씬 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의 데이터일지도 모르는데 만나 CA 직원분들이 80분 넘지 네. 않으세요? 사실 단일 기업이 지역에서 그 정도 규모의 어떤 고용을 창출해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직접적인 조금은 기여를 했겠죠. 네. 진짜 조금 기여한 거고 네. 너무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기여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지연 네. 대표님께 이지연 대표님께도 질문이 줌으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농의 의미를 확장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재조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20, 30대 외부에서 온 젊은 농부와 원래 괴산군에 계시던 토박이 분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삶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그 아까 농촌마다 굉장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 그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괴산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작은 토지에서 다양한 걸 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권력 구조가 사실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농이라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뭐 전라도나 이런 쪽은 굉장히 막 몇십만 평에서 한 가지 작물을 키우는 작목반들이 굉장히 유세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 그냥 귀농인이 침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절대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유기농업군이면서도 그 한살림에 납품하는 그런 유기농업 영농조합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귀농인들이 침투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환영해주는 분위기고. 그런데 괴산이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청년들끼리의 그 연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제가 이제 4H라고 거기에 그 사업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괴산이 유난히 애들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이유들이 서로 다른 작물들을 하고 있고 규모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후계농이 엄청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얘한테 관심이 없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 후계농조차도 새로 들어온 귀농인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규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던가 너와 내가 서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다르다 보니까 친구가 되게 빨리 되고 또 재미있게 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귀농을 하라는 조언도 가끔 저는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사실은 이거는 제가 구조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제일 큰 거는 자신의 성격입니다. 귀농을 하려는 귀농 의지를 가진 자의 성격이, 그래도 내가 여기에 침투하겠다라고 해서 누군가 잔소리할 때 고맙다 그러고 관심 없어 할 때 나 좀 가르쳐 달라고 붙들고 그러면은 사실 농촌 분위기에서 그걸 내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되게 사실은 서울 꽉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농민들을 대하면은 농민들은 거기는 거부감이 있어서 그 삶의 태도들도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농촌의 분위기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생태계랑 비슷하게 맞아요. 다양성이라는 네. 게 기반이 돼야 네, 이제 맞아요. 형성이 되고 그러는 네.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그 두 기업분들께 공통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이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두 분 다 농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적으로도 지속 가능성, 이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각자 기업의 활동에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이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기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좋은 시스템과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처음 세웠던 저희 신념대로 농업을 변화시킬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끌어낼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농업 생산 방식에서의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다 유기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지금 7년 차 농사를 짓는데 단 한 번도 기후가 같은 적이 없었어요. 봄 작기, 가을 작기 단 한 번도 그래서 똑같은 수확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희 스스로도 매일 흙을 만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렇다면
만나 CEA처럼 그 생산 기술에 혁신을 하시는 분도 농업 쪽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흙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 농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우리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럼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부라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가 먼저 드러나야 되고 그렇다면은 농부를 농사의 업역에서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 농부적 삶이라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농부의 삶을 의사도 농부이고 주부도 농부이고 학생도 농부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교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라이프 스타일로서 농사를 스며들게 하는 일들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두가 농부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목표입니다. 그냥 꿈이죠, 뭐. 네. 네, 오늘 긴 시간 두 분의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올해 진천에서 열렸던 하우스 비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왔었고, 또 그 행사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지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모아농의 공간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두 회사가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데 그 바꾸는 모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지켜봐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태제대당 강소도시 공모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다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회차 세미나는 서울대 건축학과 서현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순서로 카이스트의 임리사 교수님, 성균관대의 김성화 교수님과 함께 테크놀로지와 도시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세미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모신 두 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